최근에 논란이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GM 공장 폐쇄는 내가 한 거다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제 노골적으로 미국은 정경유착이 완전히 일반화돼 있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기업 공장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제 상황까지 간다는 게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죠. 자, 일단 GM이 선언을 했죠.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이제 군산 공장은 난리가 났습니다. GM사가 실제 보면 이제 GM 대우죠. 예전에 대우 자동차 그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했다가 깜방 갔던 김우중이 있던 대우그룹이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에 대우그룹이 해체가 됐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우자동차 뭐 여러분 기억나시는 르망이라든가 그런 거 만들던 공장이 있죠. 그 공장이 GM이 제너럴 모터스가 그것을 인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GM 대우를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의 GM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생산 라인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 하나가 군산에 있는데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산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대략적으로 GM 군산 공장이 전체 하청업체가 있으니까 GM 그 군산시의 경제 약 30% 정도를 이제 담당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군산 경제가 사실상 GM 자동차 공장에 의거해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군산은 사실 좀 중소도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죠. 근데 이 공장을 폐쇄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지역 경제에 타격이 되고 나아가서 한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GM사의 입장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실적이 없으니까 폐쇄하는 거다라는 게 GM의 입장이죠. 이를테면 한국 GM의 여러 공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가지 공장이 있는데 군산 공장이 거의 가동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부평 공장, 네, 이건 이제 인천에 있죠. 부천에 있죠. 네. 부평 공장은 사실상 지금 공장 가동률이 100%까지 해서 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이 되고 있는데 뭐 부평 제2공장, 창원 공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지만 군산 공장만은 가동률이 거의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게 GM의 입장이죠. 하지만 이거는 GM의 논리인 것이고 실제로 따져보면 군산 공장이 이렇게 왜 가동률이 20% 수준까지 떨어지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보면 GM이 원래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독점 자본들이 어떤 지역에서 생산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다른 지역에 수출하고 그렇게 팔아먹게 되는데 군산 공장 라인에서는 주로 유럽 쪽에 수출하는 자동차들을 이제 생산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유럽 쪽에 수출이 중단이 되면서 그 품종이 단종이 되고 그래가지고 군산 공장이 가동률이 쭉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군산 지역에 있는 뭐 GM 대우 노동조합의 어떤 이제 뭐 과도한 요구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군산 공장의 노동자들이 너무 일을 잘 안 해가지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GM 경영진이 네, 실질적으로 전체 경영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유럽 수출을 스스로 중단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라는 거죠. 근데 공장 가동률이 낮으니까 네, 이제 공장을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GM이 그러니까 경영진의 자기들의 경영 판단의 잘못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GM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공장들을 계속적으로 철수를 해왔어요. 최근에 2017년 들어가지고는 유럽에 있는 자회사 그리고 이제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장도 철수하고 한국에 있는 시장 철수하는데 이러한 기류들은 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게 되는 것과 상당히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됐는가라고 했을 때 미국에 주로 이렇게 자동차를 주로 생산하는 도시가 디트로이트잖아요. 디트로이트에 가서 디트로이트에서 GM이 자기네들의 GM인지 크라이슬러인지 지금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자동차 한 회사 하나가 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그랬어요. 이전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트럼프가 거기 가가지고 당신들이 이 공장을 폐쇄하고 멕시코로 가면 당신들은 앞으로 미국에서 장사를 못할 거다. 이렇게 엄포를 놔가지고 그 GM이 공장 이전을 철회하고 그러면서 이 디트로이트 그 중북부 일대에서 백인 노동자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열광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군산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GM 경영진의 판단 미스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특히나 우리 한국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GM이 해외 공장들을 문을 닫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GM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산공장의 폐쇄 조치는 이제 시작이고 이게 시작인 거예요. 나머지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평 2공장이나 창원 공장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GM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는 부분들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GM이 예전에 대우자동차를 매각하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이것을 사실상 거의 땡처리 수준의 똥값으로 이제 받아 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시세로, 그러니까 2000년대 당시 시세로 대략 5천억 원 수준으로 대우자동차 전체 생산 라인을 GM이 끌고 계십니다. 이건 거의 그죠. 해방 이후에 미군정에서 이 친일파들에게 적산불화하는 거의 그런 수준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 생산 라인이 4개 정도가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생산 유발효과가 몇 조 원이 해당하게 되는데 몇 조 원짜리의 생산 라인 공정 설비를 5천억 원에 0.5조 원이죠. 0.5조 원에 GM에다가 이제 땡처리를 하게 되면서 GM은 사실상 대우자동차를 거저먹은 거죠. 거저먹었어. 17년 전에. 그것을 거저먹으면서 이 2002년도에 미국 GM이 인수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됐냐면 향후 15년간 GM이 이 GM 대우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보면. 네. 근데 2002년에 15년간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해서 15년이 지나면 2017년이 되죠. 그래서 2017년 10월 달에 GM과 산업은행, GM이 제1주주고 산업은행이 제2주주예요. 근데 GM과 산업은행 간의 주주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GM이 이제 더 이상 GM 대우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냐면 GM이 맨 처음에 대우자동차를 인수할 때 이미 한번 탈탈 털어먹고 그죠? 탈탈 털어먹고 땡처리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을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GM이 들어올 때도 아주 악연으로 이 당시도 이제 대우자동차 노조에서 상당히 많이 반발을 하고 상당히 많은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을 거치면서 이제 GM이 들어왔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상당 부분 구속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왔는데 나갈 때도 그죠? 나갈 때도 대량 해고를 통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일방적으로 뺨만 계속적으로 얻어맞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죠? 보수 야당들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때는 바로 지금이다. 왜냐? 지금 문재인 정부를 흠집낼 수 있는 유력한 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이제 김성원이라고 하는 자는 문재인 정부가 GM 군산공장 폐쇄될 때까지 뭐 했냐? 이런 얘기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M이 공장을 폐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한 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바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공격의 건수를 잡다 보니까 스스로 발등을 찍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은 집권한 지 1년밖에 안 됐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 박근혜 정권은 지난 3년간 GM이 공장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뭐 했냐?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뭐 했냐?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사실상 보수 야당의 주장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바른정당의 유승민도 이제 한마디를 또 거들었다 그래요. 이를테면 트럼프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제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맹이 흠집을 내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관련해 가지고 오버페이스를 벌이고 북한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눈밖에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펼치면서 결국은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한미동맹 중심에 즉 미국에게 점수를 따면서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 죄가를 치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폐 세력들이 이 GM 폐쇄 상황을 맞이해서 GM 폐쇄 사태가 문재인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벌이면서 이제 여론을 호도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마 5월 말에 GM의 군산 공장이 폐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놈들이 또 한다면 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아마 이거 할 것 같아요. 네. GM 군산 공장 폐쇄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 측이 입게 될 경제적 피해를 따지게 된다면 GM 군산에 직접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약 2,000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하청업체, 즉 납품업체들이 있죠. 부품업체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게 된다면 대략 한 13,000명 정도의 직접적인 이제 실업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고용이 상당히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GM은 그러면서 넌지시 문재인 정부에게 흘리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흘리냐면 야, 뭔가 좀 한국 정부가 어떻게 좀 해봐 라는 거죠. 공적 자금을 요구하는 건데 사실상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우리는 군산 공장을 폐쇄하겠어. 그 다음 공장들, 그러니까 부평 공장이나 창원 공장, 그 다음 공장은 문재인 정부의 행동에 달렸다라고 하면서 2월 말까지 답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공적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한테 돈을 주면 다른 공장들은 폐쇄를 안 하겠지만, 그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공장도 폐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압박을 벌이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대목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이제 트럼프가 되는데 GM 군산공장 폐쇄, 이건 바로 내업적이다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하는 데에는 뭐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가서 미국은 1년의 보호무역주의로 기조를 전환하게 되면서 해외 공장을 철수하고 국내로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산 공장이 폐쇄된다 그래가지고 군산에 있는 GM이 디트로이트로 들어가가지고 미국 내에서 생산한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하지만 트럼프의 주장은 이것을 왜 이렇게 홍보하게 되는가 하면 미국 내에서 자기 여론을 끄집어 올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트럼프 탄핵 위기를 가지고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미국에도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뭔가 경제적 실적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런 경제적 실적을 끄집어내기 위한 요량으로 군산 공장을 폐쇄하고 자, 봐봐. 내가 한국의 공장 내가 폐쇄시켰어. 그러면 이제 GM이 국내에서 뭔가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나를 좀 기대해 달라. 이런 뉘앙스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군산 공장을 폐쇄하자마자 그것은 바로 내업적이다라고 하면서 GM이 디트로이트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그런 자기만의 멘트를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GM이 이를테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아니 그래도 뭐 이를테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민축구 있는데 회원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경분리가 돼 있고 나름의 따로따로 이제 돼 있을 건데 어떻게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이렇게 직장이 폐쇄가 되고 공장이 문을 닫고 이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GM의 닉네임이 있어요. GM이 원래는 이제 제너럴 모터스죠. 근데 Government Motors라는 여러한 닉네임이 있습니다. 이건 미국 내에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GM이 워낙에나 경쟁력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GM에서 자동차를 만들던 게 1960년대, 1970년대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차를 타고 다니면 좋은 차다 그러면 뭡니까? 뭐 벤츠를 타거나 뭐 BMW를 타고 다니지 미국의 GM을 타고 다니면 우와 정말 좋은 차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신기하게 쳐다보죠. 왜 GM을 타고 다니지?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업을 지금까지 먹여 살린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미국 정부라는 거죠. 여기 보면 누가 GM사를 소유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이게 미국 재무부예요. 미국 재무부가 GM의 지분을 3분의 1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적 자본이 36%. 그래서 대략 3분의 2가량이 정부 그리고 이제 민간 지역에서 들어오는 이건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이 아니죠. 근데 예전에 GM 컴퍼니는 전체 GM의 지분이 1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정부가 미국 정부죠. 이거는 미국 정부가 돈을 때려박아 가지고 GM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 GM의 자본 구조를 보면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가 한마디 했을 때 GM은
공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미국 행정부가 직접 GM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야, 군산공장 폐쇄시켜 한마디 딱 하면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폐쇄가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군산공장 폐쇄는 트럼프가 정말 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좀 더 이야기해 보게 된다면 단순히 이것이 GM 공장 폐쇄만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은 이미 한국에 때리기가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철강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엄청난 미국이 관세 폭탄을 매기고 있습니다. 한국의 철강을 그죠?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과 더불어 가지고 특별 관리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철강에다가 상당한 많은 관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미국의 논리는 이겁니다. 외부로부터 철강 수입을 너무 의존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철강으로부터 뭘 만듭니까? 미국의 탱크라든가 총,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이제 구축함이라든가 모든 미국의 군사 무기들을 다 철로 만들게 되죠. 근데 이게 미국의 군사 무기가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을 빚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험이 간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한국의 철강 제품에다가 보복 관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보면 미국의 논리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많이 철강을 수입하는 나라는 바로 캐나다거든요. 그런데 캐나다에는 아무런 관세 보복을 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저런 논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한국에게만 유독 두드리 패는 상황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GM의 공장을 폐쇄했죠.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호예스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호예스테는 뭐냐면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 미국으로 수출을 할 때 미국 제품에다가 얼마만큼의 관세를 매기게 되면 그 똑같은 관세를 미국도 대한민국 제품에다가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을 한국과 중국, 일본 이 3국에 대해서 호예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것은 경제 무역 전쟁을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거 전쟁은 아니라고 봐요. 전쟁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상당히 많은 이제 무역 압박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까? 뭐 안보에서는 동맹일 수 있지만, 그죠? 무역에서는 동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일반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밥 먹을 때는 친구지만,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돈을 빌릴 때는 그때는 친구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거는 자기가 유리할 때만 동맹을 찾는 그런 구조로서 한미동맹 자체의 본질이 평등한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트럼프는 대한민국을 때릴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대한민국이 만만하니까. 대한민국이 만만하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이 지배층, 대한민국의 제도권의 이 주도 세력들이 만만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리퍼트 대사 당시를 볼 수가 있죠. 리퍼트 대사가 피습을 당하자 난리가 났어요. 그죠? 전부 다 리퍼트 대사님을 사랑합니다. 난타에 발레 부채춤까지 들어가지고, 그죠? 게다가 대통령이 당시 박근혜 정권이었으니까 대통령의 제부라고 하는 사람은 청계천에서 자리 깔고 석고대죄까지 했죠. 네. 정말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이러고 있으니까 미국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받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하필 지금일까? 왜 이 2월 달에 봐죠? 수많은 미국의 무역 보복 조치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아무리 봐도 지난 2월 9일에 내려왔던 북한의 대표단을 떠나서는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냐 하는 것이죠. 지금 이미 남북 간의 관계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한미연합훈련이 연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연기가 되어 있는데 김여정 특사가 여기 이제 파란색 파일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으로 오실 것을 초청을 했죠. 평양 초청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이 되면 방북을 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승낙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촉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를 브레이크 걸,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브레이크 걸 수 있는 하나의 경제적인 압박으로 지금 시기에 지인공장 폐쇄와 각종 무역 조치들을 벌이고 있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결론은 뭐가 되느냐, 그죠? 우리가 뭐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적인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미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내야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미군 기지 반환을 위해서도 반미 투쟁을 벌려내야 되는 것인데, 이 한국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도 지금 시기는 반미 투쟁이 대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국민주권연대가 지금 펼치고 있는 1천인 반미 행동, 이것이 진짜 1만인, 10만인이 돼가지고 올 연말에는 정말 제대로 된 반미 열풍이 몰아치길, 그렇게 예측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